수확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린 고추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거.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고추 추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창 이제 뭐 고추 정식하신 분들도 있고 고추에 정식하는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하시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정도 조금 지나면 추비를 하실 때가 돼가지고 고추 추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추 부분 보시면은 수확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면적당 수확량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확량을 늘리는 건 질소도 인산도 칼륨도 아니고 모든 양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부터 먼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있게 양분들이 균형 있게 필요한 양분들이 정량만큼 들어가야지 고추의 수확량이 증가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식 이후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추비할 때 양분 경합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추랑 뿌리 생육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추는 결국 저희가 이제 고추 가루를 만들 때 화건을 하건 뭐 양건을 하건 고추를 말린 다음에 이제 빻잖아요. 그러니까 말린 고추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건 어떤 양분이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고추는 완유성 비료가 좋을까 석회성 비료가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경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기량작용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상승작용 혹은 상조작용이라고도 저희가 말씀드리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기량작용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이고요. 이제 파란색 상승작용 혹은 상조작용은 서로 이제 도와주는,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각 양분 성분들의 극성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칼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칼슘 같은 경우 볼까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칼륨은 1가의 양이온이고 칼슘은 이제 2가의 양이온이죠. 서로 플러스는 서로 경쟁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륨과 칼슘을 줬는데 칼륨을 또 과잉으로 주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서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량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고추 같은 경우는 굉장한 다비성 작물이죠.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이제 비료를 주는 형태가 NK 위주, 질소와 칼륨 위주로 주는데, 문제는 이제 질소와 칼륨이 경쟁을 하냐 안 하냐, 많은 양의 질소를 줬을 때 많은 양의 칼륨을 줬을 때 그것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냐 안 하냐, 기량작용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질소의 형태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소태 질소가 이제 가수분해가 돼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이제 질산화 과정을 통해 질산태 질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소태 질소는 저희가 그냥 나락 얘기했었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이제 도정한 쌀 말씀드렸고, 도정 안 된 쌀 말씀드렸고, 질산태 질소는 이제 햇반, 같이 따뜻한 밥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 마이너스 1가고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양이온 플러스 1가입니다.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칼슘, 칼륨, 고토 전부 다 이제 양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과 질산태 질소는 서로 보완해주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둘 다 흡수율이 좋아지는데, 암모니아태 질소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기량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료의 요소잖아요. 칼륨, 마그네슘, 붕소, 칼슘, 암모니아태 질소, 그리고 인과, 황, 질산태 질소. 근데 대부분의 작물들이 좋아하는, 많이 먹는 유효한 양분들은 거의 다 양이온입니다. 네, 대부분 양이온이죠. 칼륨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요. 대부분 양이온이에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양이온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질산태 질소는 이런 양이온들을 흡수율이 오히려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농가들이 평균 잡아서 난 안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가들 1차 추비 같은 경우는 파구 시비를 하시고요. 고랑을 뚫어가지고 파구 시비를 하시고, 2차 추비 이후부터는 이제 헛골을 준다고 하죠. 이제 멀칭이 없는 이제 고랑과 고랑 사이에 그냥 비료를 흩뿌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1차 추비는 파구 시비, 뿌리 근처에 놓으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2차 추비를 할 때입니다. 2차 추비 하실 때 저희가 헛골을 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뿌리가 발달이 되고 새 뿌리가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뿌리가 뻗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헛골까지 뿌리가 뻗지 않았을 때는 비료를 헛골에 뿌린다고 해도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밑거름에 주시는 인산 같은 경우는 불용화가 굉장히 빠른 수용성 정인산이거나 아니면 인산의 효과가 늦은 구용성 정인산이죠. 그래서 2차 추비 이후에 저희가 헛골을 타실 때도 고추의 뿌리 부분이 이제 골까지 도달하는 확률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비를 주셔도 좀 그 유효한 양분의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밑거름을 하셨잖아요. 이미 하셨을 때 1차 추비 때도 파구 시비를 하실 때도 그 인산질 비료를 조금 보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1차 추비 하실 때는 뭐 요소 주시는 분들도 있고 NK 주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인산을 안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좀 이제 가스장애 위험이 없는, 좀 이제 순도가 높은 그러니까 작물에 농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양을 조정하셔가지고 NPK가 다 같이 보충될 수 있는 비료의 형태를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은 또 그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래다 줘야 되는데 고래 뿌리가 뻗었냐 안 뻗었냐 그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지상부의 측지가 뻗은 간격이랑 그 지하부의 이제 뿌리가 뻗은 간격이 웬만하면 거의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좀 성근성이니까 지상부가 뻗은 쪽보다 지하부가 뻗은 쪽의 폭이 좀 작긴 하죠. 그게 한 0.6에서 0.8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측지가 한 1m 뻗어 있으면 지하부의 뿌리는 한 60에서 80cm 뻗어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아 지금 근데 고추 모종에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뻗어 있겠구나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그렇게 지하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라도 1차 추비 때 인산질 비료를 보충해줘야 된다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말린 고추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냐입니다. 고추는 뭐 생가로도 판매되지만 대부분 이제 화건, 양건을 통해서 빻으신 다음에 고추 가루 형태로 판매가 되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말린 고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수익률 향상이 되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린 고추 무게는 고추 두께랑 비례한다는 거를 저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추가 두꺼워야 된다. 고추 그 옆 육이라고 하죠. 고추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씨 들어있고 씨랑 그 표피 사이에 이 옆육, 과육이죠. 이제 과육의 두께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냐, 그 부분은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칼슘이 세포벽 자체를 두껍게 하니까요. 당연히 그 과육의 두께도 두껍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그 칼슘을 충분하게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칼슘을 보충하면 과육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말린 고추의 무게가 증가하는 영향도 있지만 또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뭐 칼라병이라 탄저병, 역병, 고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병충해에 굉장히 또 취약하잖아요. 고추 쪽에 병이 많이 와서 뭐 PR계통 고추 쓰시는 분들도 있고 CR계통 고추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봄철에 조금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병들에 많이 감염이 되죠.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그런 병들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세포벽을 두껍게 하면서 세포벽들의 그 결합을 강하게 하면서 병에 견디는 내성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병 저항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칼슘을 공급해서 말린 두께 무게도 증가시키면서 병 저항성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이제 추비를 줘야 되는데, 이제 밑거름을 다 하셨으니까 정식하시고 한 달 조금 안 돼서 추비를 하셔야 되는데, 완유성 비료를 줄 거냐 석회성 비료를 줄 거냐 어떤 비료를 줄 거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다. 그리고 연속작가형이니까 거의 고추가 열릴 때마다 얘네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비료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비료가 떨어지는 시기마다 비료가 보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료가 떨어지면 비료가 보충되고 또 떨어지면 보충되고, 그 패턴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땐 완효성 비료보다는 당연히 속효성 비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비료가 떨어질 즈음에 빠르게 쳐주는 비료를 공급하고, 또 그 비분이 떨어질 즈음에 또 빠르게 쳐주는 비료를 공급하는 게 고추 농사에서는 맞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유성 비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양분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량이 적기에 공급되고 정량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석유성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고추의 생육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네 가지 포인트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자면은 양분 경합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양이온인 암모니아태보단 음이온인 질산체질소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 생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산이 중요하다. 밑거름도 중요하지만 웃거름 적용하실 때, 특히나 1차 웃거름 적용하실 때, 왜냐면 2차 웃거름은 헛골에다 타야 되는데 헛골까지 뿌리가 뻗게 만들려면 1차 웃거름이 중요하니까, 특히나 1차 웃거름 같은 경우는 NK, 질소랑 칼륨 계통보다는 P도 들어간 NPK, 복합비료가 좋다.
물론 뭐 당연히 복합비로 넣었을 때 농도장이라든가 가스장에는 없는 비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로 말린 고추의 무게를 증가시킬 때는 칼슘이 제일 중요하고 칼슘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병 저항성도 높아진다라는 거. 네 번째는 고추 같은 경우는 많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속효성 비료가 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